안녕하세요.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를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국경 없는 나라라는 책을 써서 사실은 그 영화에 드라마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제 책을 쓰면서 이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유튜브로 전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나 이 시간에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쓴 임순철입니다.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동기는 65년도에 제가 일본에 가게 돼 있어가지고 일본에 가서 한 3년 동안 살다가 이제 불법 체류자로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은 돈만 있으면 어디든지 자유여행을 할 수 있잖아요. 미국도 갈 수, 전 세계도 갈 수 있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자라올 때는 65년도, 67년도 그 사이에 그때는 그런 자유여행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본에 지금 제1교포 1세대들은 다 밀항해 가지고 정착을 해서 용족군이 나와서 다 살고 있고 저는 그때 당시 불법 체류자가 돼서 얼마든지 그냥 일본에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서 제가 오모라라는 그 일본 오모라 수용소가 있습니다. 수용소가 많이 있는 나라들은요 잘못 살아요. 악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모라 수용소 그 내부가 마치 히틀러 시절의 그 아이피치 수용소 같이 고문을 받고 치주를 받고 밤에는 그 스스라이트 불을 환히 비추고 낮에는 그 감시용 그 비행기가 떠서 우리를 감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곳에 살면서 고통받은 그 책을 제가 이렇게 국경이 없는 나라라는 책이 썼어요. 또 그때 당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그야말로 국경이 없는 거예요. 언제 어디 어떻게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왜 국경이 없는 나라를 책을 썼습니까? 그 뜻이 뭡니까? 저는 난민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거든요. 어민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예. 호적도 주민들도 다 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유난히도 제가 이렇게 힘든 그러한 오모라 수용소에서 지긋지긋한 그 오모라 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조센징이라고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어른 나이에 그때 저는 18세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시를 받아가면서 그리고 치한 고문을 당하면서 탈출도 시도했지만 그 탈출도 전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국경이 없는 난민과 같이 그런 삶을 살면서 제가 이 책을 제목을 국경 없는 나라라는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 책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책을 갖고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팔리는 것보다 책을 팔릴 목적이 아니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과거의 그 아픔을 전하고자 책보다도 이 유튜브 방송 통해서 이 국경이 없는 나라 어떤 책인가 그 책 내용을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제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차례차례로 제가 1집, 2집, 3집 쭉 나가면서
여러분 앞에 이 책에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 앞에 다 공개할 겁니다. 공개할 겁니다. 여기 이 책은 어떤 그 사상에 담겨 있는 것도 아니고 정체에 젖어 있는 그런 책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제가 일본에 가서 고통받는 그러한 모든 사건의 대응을 여기 이 책에다 쓰므로 말미암아 또 이 독자 여러분에게 이 책을 보낼 수 없으니까 유튜브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마음을 울리고자 같이 동참하고자 제가 이 책을 들고 유튜브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므라 수용소지만은 예전에 그 요코하마 수용소라고 또 있습니다. 일본에 또 요코하마 수용소가 있어요. 거기에는 미군 포로들이 거기서 잡혀서 수용하신 자리에 그 자리에 제가 또 요코하마 수용소에 제가 있었고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한국에 오니까 18살이 미성년자지 않습니까? 미성년자인데 제가 보호자가 없으니까 한국인 보호자가 없으니까 일본에는 엄연히 저희 아버지가 계시고 또 우리 작은 어머니 우리 계모죠. 계모가 계시는데 계모가 트는 바람에 일본 법무성에서 허락을 다 해줬는데 작은 어머니가 틀면서 저 애를 한국에다 보내달라고 송환을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밀항법 위반으로 불법 체류자로 일본의 불법 체류자로 해서 한국에 와서 한국 개정소에서도 또 취지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헌비가 없으니까 여기 한국에서는 보호자가 없으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일본에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난민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난민이에요. 난민이라는 것은 울라민들이 베트남 공산화가 되면서 타축을 찾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고 이제 난민이야말로 이제 그 나라에 일본 나라에서 적용을 못하니까 다른 나라에 가기 위해서 망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저는 정치범이 아니고 순수한 저는 불법 체류자가 되신 분이 돼서 한국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의면이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안 받아주더라고요. 일본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저는 저는 어쩔 수 없이 소년원이라는 곳에서 제가 머물게 됐는데 그래도 다행히 소년원에서 법무부에 출입하는 그러한 그 차가 있는데 그 기사님께서 저를 신분을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자유몸이 돼서 고향인 제주도로 간 거죠. 1952년도 12월 18일 날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 뱃동들도 안 떨어진 그 저를 다행히 그래도 마을에 있는 교회에다가 앞마당에 그냥 놔두고 갔는데 제가 이제 커서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래도 저 이름이 석자를 남겨놓고 또 생일을 적어놓고 쪽지에다 적어놓고 갔더라고 하면서 그리고 목사님이 지금도 어렵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6.25가 끝나지 아니할 때인데 그 목사님이 상당히 힘든가 봐요. 그래서 저를 가지고 고아원에다가 입적을 시켜놨어요. 근데 지금은 고아원이 참 좋습니다. 정부에서 적극 지원을 주는데 그때는 우리 미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아마 이 유튜브 들은 여러분도 나이가 한 50, 60 중반에 있는 사람들은 저의 그 말을 다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유가를 그렇게 미군에서 주는 우유가를 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고아원엔 다 그 유아를 돌보는 그런 지금 같은 도움이라고 있죠. 그런 유아를 돌보는 그런 분들이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누구의 젖을 먹은지도 모르고 그리고 쭉 자라오다가 5살 때 제가 고향이 제주도인데 제주도 모슬포라는 곳에
저걸 버려졌고 또 그 모슬프로구에 천사고위원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가파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파도가 있는데 여러분 가파도 우리 나라 대한민국 최남방 가파도 마라도가 있는데 마라도 가기 전에 가파도가 있어요. 가파도에다가 이제 우리 고아원 원장님이 양아들로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는 그분이니까 양아버지 집에는 찐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은 그때 하도 힘드니까 찐빵이라도 더 먹겠다 싶어서 갔는데 찐빵은 고사하고 이 5살짜리를 가지고 이제 막 노동 착취를 하는 거예요. 지금 5살 먹은 어린이들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 고생해. 저뿐만 아니라 5살의 그 고통과 그 끌려가서 모진 매를 맞으면서 그 자라는 것이 지금도 이제는 저 머리에 생생하게 잊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책 속에 써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두 번 다시는 나와 같은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고아원으로 이제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그곳에서 나와서 고아원에서 있다가 4학년 2학기 때죠. 그때 제가 친할머니를 만났어요. 그 친할머니도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태어났다는 걸 알고 같은 동네에 있으니까 모를 리가 없잖아요. 만나고 나니까 할머니가 젊은 분도 아니고 그때 만나고 그 할머니 그 나이가 80이 되겠더라고요. 80된 노인이 이미 꼬부라지는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 손에서 제가 앞으로 자라와야 되는데 그래도 그 할머니가 저희를 친손자라고 잘해주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5학년 2학기 때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왜 돌아가셨냐? 천시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졸업해야 되는데 졸업할 힘이 없으니까 낮에는 초등학교 졸업하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장사하고, 여러분 아이스크림 장사 알죠? 밤에는 찹쌀떡을 장사했어요. 정말로 위기 속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갈 곳이 없잖아요. 갈 곳이 없어서 제주도에 있는 모스크에서 한참 떨어진 한 50리 되는 곳에 거기에 제가 정말로 너무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감귤 그 농사 짓는 분에게 밥만 먹여주면 하겠다. 그리고 지금 노동 자취죠. 그곳에서 제가 똥찌개 짊어지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아버지가 일본에 계신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일본에 안 가려고 그랬었는데 정말로 아버지가 살아계시다 하니까 그 소식을 들고 일본에 가게 됐는데 밀항선을 타고 제가 갔어요. 밀항선을 왜 어디서 탔느냐 그건 제가 밝히고 싶어요. 부산 제3포도에서 삼촌이라는 배가 있었어요. 그 배를 타고 갔는데 저는 숨어서 가는 줄은 모르고, 지금이 알죠. 지금이야 불법 체류자는 아는데 그때는 숨어서 가는 줄 모르고 배에서 얌전하게 일본에 가는 줄 알고 갔는데 배 그 아주 비창에 그 식수통에 저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안에 내려가 보니까 한 30-40명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전부 다 일본으로 밀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배를 타고 밤낮 4일을 걸렸어요. 그 탱크 속에, 물탱크 속에 숨어서 밤이지 낮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경비정이 이제 일본 순시선 경비정이 지나갑니다. 경비정이 지나가는 소리가 다 들리죠. 마치 북한에서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넘어오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미담자 역시 일본의 경비정한테 걸리면, 순시선 경비정한테 걸리면 직행으로 우리는 가서, 그건 오므라 수용소가 아니고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모든 조사를 다 받아야 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다 받아야 되고,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연애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개취급을 했어요. 밀양자 보고 뭐라냐 돼지라 그랬어. 돼지라 그랬습니다. 밀양자라고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돼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밤낮으로 하는데 밤에는 이제 어른들이 이제 경비정이 안 오니까 밤에는 이 물탱크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나는 힘이 없으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른들이 먼저 올라가니까. 보니까 30대 40대들이에요. 그 양반들이 한 30명이 우게 올라가는데 저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게 밤인가 낮에 구별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트기 전에 그 사람이 도로 내려오는 거, 물대 속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고 이 밥도 이제 밥을 또 줘야 되는데 큰 통에다가 이 드러박에다가 주먹밥을 만들어 가지고 밑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끔 한 번씩 일본 그 순시전 소속이 된 경비정이 그 일본 사람들이 이 세관 사람들이 경비정에 그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사를 하러 와요. 그 막 불빛 후라시 불을 막 비칩니다. 우리는 그 배 밑에다가 용접을 해놨더라고요. 꼭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뚱뚱한 사람 못 들어가죠. 호리호리 못 먹은 사람들이니까 전부 다 지쳐있는 사람들이니까 사람 한 사람, 어른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멍을 용접해놓고 거기다가 위에다 쌀 깨짝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또 쌀 깨짝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쌀 깨짝을 살짝 이렇게 밀어가서 살짝 밀어가지고 밖에 조금 불빛만 낼 수 있도록 숨구멍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 밀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식수통에 물통에 잘못해가지고 식수에 물 받다 보니까 물이 꽉 차갖고 그때 당시 50명, 60명, 100명이 그대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가기 전에 밀항산 타기 전에 이제 뱃사람 선장하고 이제 해사를 모르고 이제 배 선장 우리 선장만 카펜만 하니까 그래서 이 물탱크 속 가다가 이 물탱크 속에서 죽어도 전혀 뭐 어떤 가족에도 알리지도 않고 서약 썼을 필요도 없고 여기 죽음 너희들 여기서 죽으면 개죽음이다. 그리고 무사히 도착하면 다행이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4일을 딱 걸쳐서 목적지가 오사카 고베였습니다. 고베였는데 어른들은 다 내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 밀양을 많이 하니까 얼굴에다가 내 어른 아이다가 얼굴에다가 막 기름을 얼굴에다 막 칠하고 지금처럼 이제 안전모를 쓰고 그리고 낮에 우리 그 선장님이 우리 실코원 선장님이 우리 아버지가 이제 고베이 항구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 입구에 와서 그래서 이제 난 돈 주고 온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처음 만났지요. 만났는데 정이 안 가더라고요. 아버지 역시 저 애가 내 아들인가 나 역시 저분 우리 아버지인가. 그때 보니까 우리 공무부하고 우리 아버지가 두 사람이 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운전을 안 하고 바로 차 뒤에 뒷좌석에 앉아서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네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느냐. 너에 대한 소식을 내가 다 들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더 이상 너를 고생시키지 아니하고 집에 도착한 대로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일본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을 지고 너를 나놓고 고생을 시켰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책임을 지고 내가 앞으로 너를 돕겠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서 말만 잘 들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난 아버지를 믿었죠. 그러면서도 마음이 와닿지 않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와닿겠습니까? 일본 가서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교도에 이제 아버지 사는 곳이 집이 교도입니다. 주소도 정확하게 제가 알아요.
거기 가서 이제 있는데 가보니까 우리 그 계모들 작은 어머니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 또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녀석들이 날 딱 보더니 마치 여러분 그 동물원에 가본 원숭이 있잖아요. 원숭이 취급을 하는 게 얼굴에 보니까 기름을 막 칠하고 있지. 몸이 다 그냥 묻은 살처럼 이렇게 되는데 누가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주 치욕스럽고 그런 고통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제 좀 고통이 심하니까 정말 또 낮에는 우리 아버지라는 분이 운다고 그냥 구타하죠. 이게 밤에 되니까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더라고요. 마를 날이 없어요. 벽에가 축축하고 늘 고아원이, 그래도 내가 여기보다도 고아원이 있었던 그 생각이 나서 그리워지는 거예요. 친구들 생각, 또 할머니 생각, 그런 생각 그리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죠. 보니 더 이상은 여기서 제가 상처만 받고 언제 또 어떻게 제가 불법체류자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싸울 때마다 우리 그 괴물한 양반 작은 어머니가 고발한다는 거예요. 너는 불법체류자니까 당신 자꾸 나한테 야단치고 오면 저 아들을 불법체류자로 고발하겠다. 이 말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하루에 수십 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마음에 결정한 것은,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구박을 받으면서 또 아버지 밑에서 제가 반년을 일을 했어요. 이 책에는 안 나왔지만 반년을 일을 했는데 노동 갈취해가지고 돈 한 푼 못 받고 더 이상은 내가 이 집에 있어서 내가 잘못하면 내가 초관을 당할 것이고 또 앞으로 내가 살아올 일이 막막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구타를 당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은 백해지겠습니까? 백해할 수가 없어요. 한국 같으면 내 나라니까 내 고향이 어딘지 갈 수 있지만 일본이지 않습니까? 일본말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 학교는 고사하고 정말 중1 정도가 될 때 제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와서 더 이상은 내가 여기서 있어서 안 되겠다. 그리고 동네에서 소문이 많이 났어요. 구타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구경꾼처럼 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집을 나와서 내가 갈 길을 찾아야 되겠구나. 5개월 있다 보니까 제가 말을 빨리 배웠어요. 말을 빨리 배우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길은 오직 이 집에서 내가 벗어나서 자유몸이 되는 것이 소원이구나. 그래서 제가 집에 나와서 집에 나오게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뻔뻔스러운 아버지가 어디냐고요. 친부모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정이 안 가요. 왜? 제가 태어날 때도 아버지에 대한 것도 모르지 아버지도 저희 태어날 때 모르니까 서로가 모르는 거예요. 서로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아버지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소리가 이제 네가 일본말을 배우기 위해서 한 1년 동안만 너가 아버지 네가 일본말을 일본말을 모르니까 5개월 돼도 다 모릅니다. 일본말 잘 몰라요. 1년이 지나가야 알죠. 제가 히라가나 아닙니까 그때 당시. 하도 구타하고 욕을 얻어먹다 보니까 욕만 배운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말이 이제 네가 일본말을 모르니까 잠시 이제 내가 아는 어르신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일본말 배울 동안만 아무 소리 말고 1년만 있어다오. 그래가지고 내가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아버지라 그러니까 구타를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남의 집에 가서 내가 일하는 것이 낫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친구네 집에 가서 일을 했는데 철공소더라고. 철공소. 철을 막 자르고 다듬고 나사를 만들고 자동차 부속품 만드는 그런 철공소인데 저거 어떻게 철공소 일을 하겠느냐고요. 처음에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그 철공소 사장님 그분도 옛날에 밀양이 있다는 거예요. 밀양했다니까 우리 내 마음을 알죠. 나도 이 밀양인 줄 아니까. 그래서 처음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분명히 나는 이제 중학교 한 1학년이 좀 2학년이 정도 되는데 그런 나이인데, 아이 저 꼬맹이를 데리고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 후에 아버지가 연락도 두절 다 주더래요. 우리 아버지는 또 그 두절도 전화도 안 해버려요.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1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아버지 연락도 안 되고 데려오겠다고 1년 뒤에 데려오겠다고 오지도 않고. 그런데 어느 날 주인 아주머니가 내 손을 딱 잡으면서 사실 너희 아버지 올 때 네가 아버지랑 같이 올 때 난 너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집에 올 때는 키가 조그만하고 먹지 못해서 했는데 지금 키도 크고 지금은 이렇게 한식구가 돼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돈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철공소에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일을 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그래요. 절대로 일본 사람들 이제 일본 말을 잘 모르니까 5개월이 있어도 자세한 일본 내용은 일본 말을 모르니까 주인 아주머니 시킨 대로 해라 아무 소리 말고. 이제 제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일본 말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 일본 말 일을 배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이 어디냐고.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제가 저는 가고시마 큐슈 와다시오 큐슈에서 저는 가고시마 큐슈에서 저는 왔습니다. 그래? 보니 이상하다 이거죠. 그럼 마치 우리 저희 그 방에 있는 사람이 가고시마 출신이에요. 일이 꼬이려면 그렇게 꼬이더라고요. 야, 우리 가고시마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그런 말이 아니야. 사투리도 아니고. 너 어디서 왔어요? 근데 제가 밤마다 시달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한국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장 부인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하다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저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놀려먹는 거예요. 조생징이라고 막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담뱃불을 지지기도 하고 조생징 이 벙어리라고 하면서. 근데 거기서 더 이상 저는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몰래 1년 5개월 만에 있다가 제가 1년이 지나니까 저에게 봉급을 주더만요. 작은 돈이지만 봉급을 주더니 그 돈을 제가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5개월 동안 모아뒀다가 그 돈을 가지고 제가 탈영을 했어요. 그 회사에서 나와서 철공소에 나왔는데, 그리고 제가 큰아버지, 우리 이제 큰아버지도 계시더라고요. 큰아버지를 만나서 큰아버지가 또 저를 데리고 아버지 집에 간 거예요. 그때부터 저 구박 시작하는데 수술을 펴고 하는데요. 아이고, 밤낮으로 구타를 하는데요. 도저히 배길 수가 없어요. 이거 밥을 먹는데도 그냥 밥숟가락이 날아오죠. 우리 아버지가. 큰아버지한테 또 큰아버지한테 우리 큰아버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큰아버지한테 일렸다고 그러면서 구타를 그렇게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답하게 밤낮으로 두들펴고 밥 먹고 잠자는 데 두들펴지. 헛박하지. 계모가 헛박하지. 우리 아버지가 헛박을 하지. 제가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갈 곳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일본말을 잘 아닙니까? 하여튼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나머지 이어서 계속 제가 살아오는 것을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